모바일 미술 강좌 아트레이즈 바이터 앱 1차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K온 모바일화가 정병길입니다. 제가 K온 모바일화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프로, 즉 그 직업적인 모바일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모바일 미술 실기 강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미술이란 무엇인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미술이란 기존에 붓이나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에 있는 그림 앱을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활용하는 미술입니다. 모바일 그림 앱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면은 다양한 브러쉬, 색상 및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여 멋진 디지털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미술은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리고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그 모니터의 화상 전시는 물론이고 이 그림을 출력을 해서 유화나 수채화처럼 전시장에서 전시 및 판매 유통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에는 어, 거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강좌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 미술 분야, 특히 이 모바일 회화 미술 방면의 지식이나 강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트레이즈라는 앱을 가지고 어, 모바일 그림의 입문 과정, 실기 과정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트레지 바이트라는 그림 앱은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앱 중의 하나입니다. 아트레지 바이트는 전문적인 드로잉 도구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브러쉬, 색상 및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여 어, 디지털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트리지 파이터는 iOS 및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 도구 중에 유화붓, 즉 오일브러쉬, 또 튜브 등은 유화처럼 그 질감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나이프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어, 유화 유화 스타일의 화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트레이지 바이트라는 앱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앱을 아트레지 바이터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에, 아트레지 바이터 또 아트레지 피타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트레지 바이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입문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레지랄지 모든 그 그림 앱들은 다소 쉬운 단계부터 또 다소 그 어려운 고난도 과정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나 영어를 가지고 뭐 초등학교 수준의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학교, 대학교 또 더 높은 단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듯이 이 그림 앱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중국 과정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아주 그 고난도 그림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강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트러지 바이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에서 제가 화면 공유 시작하죠. 자, 제가 사용할 앱은 이 아트레지 바이트라는 앱인데요. 종전에는 이 아트레지라는 앱에서 이렇게 아트레지 바이트라는 앱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앱들은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아이패드나 애플폰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아마 $5, 네, 5,9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부터 아트레지 바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트레지 바이터 터치, 터치, 이 아트레지 바이터의 이렇게 모든 시작과 끝은 여기 기본 메뉴 여기서 시작이 된다 또 끝난다 저장이 된다 다시 시작한다 뭐 아무튼 시작과 끝은 여기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쉽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찾지 뭐 어디서 매듭었지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기본 메뉴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 예, 터치를 했더니 이런 메뉴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이패드에서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우리말로 좀그 머리로 번역을 해 가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다른 패드에서 영어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글로 나오도록 설정해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 설명하다 보면 한없이 시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큰 줄거리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설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이패드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중간중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시작은 여기 새 그림, 새 그림. 아마 영어로는 New Paintings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새 그림. 새 그림을 터치 하면은 이런 첫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차례차례 주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세밀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저도 거기까지 알 수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만든 내용까지를 전부 알 수 없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그런 정도 또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이 화면에서 보면은 뭔가 자국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이에다가 붓을 한번 쭉 그은 그런 흔적, 또는 캔버스, 유화에서 캔버스에다 붓을 한번 쭉 그은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아래 크기가 있죠. 크기는 여기서는 2048 곱하기 1189 이렇게 했는데 단위는 무슨 단위일까요? 픽셀이라는 단위죠. 우리가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 모니터 화면에 좌에서우로 가로로 점이 2048개, 2048개가 점점점 있다는 것이고, 세로는 1189개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하나의 그 단위 픽셀 크기를 말한 것이고, DPI 뜻은 드롭 포인트 인 인치 이렇게 하는데 1인치당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것은 인쇄를 할 때 사용하는 개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회전 있죠. 회전하면 가로 세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제기를 볼 수가 있고, 또 옆에 삼각 안내 화살표를 보면은 삼각 안내 화살표를 보면은 이런 삼각 화살표를 있으면은 항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디폴트 된 모양들이 있습니다. 디폴트라는 것은 이미 그 만들어진 하나의 그 샘플이랄까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이미 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 랜드스케이프다 이렇게 된 것은 2048 곱하기 118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가로가 2048, 세로가 1189 픽셀로 이루어진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2048 곱하기 11 여기를 터치를 해봅니다. 터치를 해봤더니 2048 곱하기 1189 이렇게 됐죠. 그럼 다른 것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1189 곱하기 1189 터치를 했더니 여기 이번에는 오케이를 했더니 정사각형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했던 자리 이렇게 해서 새 그림 다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다시 랜드스케이프 2048 곱하기 1189 랜드스케이프 라지 그래가지고 4096 곱하기 2378. 물론 기기에 따라서 이 단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기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기기에 맞게끔 이것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내 것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옆으로 길게 돼 있는 이 화면은 보면은 2048 곱하기 1189, 이 아래를 보니까 4096 곱하기 2378.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두 배로 돼 있어요. 두 배로. 2048의 두 배, 4096, 1189 곱하기 2378. 똑같은 모양인데 그랬을까요? 스퀘어, 정사각형도 보니까 1189 곱하기 1189. 그 다음에 2378 곱하기 2378.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두 배. 또 여기 그 아래도 포트레이트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긴 직사각형.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두 배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배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게 두 배로 돼 있는데 말하자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과 2에서 그러면은 2는 두 번째는 큰 것은 첫 번째 용량의 몇 배로 될까요? 두 배. 예. 아니죠. 네 배죠, 네 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렇게 에, 면적에서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면 용량을 따졌을 때 여기서 여기는 네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에, 인터넷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용량을 사용하다 보면은 용량의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떨어지죠. 용량이 다 됐습니다. 뭐, 어, 용량이 초과됩니다. 말하자면 돈을 더 내십시오. 용량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는 작은 용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중에 필력을 해서 작품을 만든다. 또 큰 작품을 만든다. 이것이 예상될 때는 이렇게 큰 이렇게 용량을 사용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화면을 주려면 아래 취소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제 화면에 이런 왔다 갔다 한 표시는 제가 줌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면을 이렇게 지우고 원래대로 되려면 아래 취소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 했더니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아까 크게 하면 이것을 디포트 된 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직접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 크기에 있는 숫자 위에를 터치 이 부분을 터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1189 곱하기 1189 최대 크기는 4096 곱하기 4096이죠. 이 크기 숫자 위에다가 를 터치 이렇게 해서 터치 파란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고칠 수가 있다. 최대 크기는 4096이니까 그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2000 곱하기 뒤에 1500 이렇게 해서 아래 오케이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2000 곱하기 150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오케이. 아이패드에서는 DON이 오케이를 해주면은 가로가 2000, 세로가 1500인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연습할 때는 다시 이렇게 디포트 된 것 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이런 정도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크기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죠. 아래 보면 아래 보면은 프리셋 이 크기 아래 보면 프리셋이라는 삼각 안내 화살표. 자, 넘어가면은 아래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셋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이런 형상이죠. 제일 먼저 캔버스 파인 캔버스에 뭐 좋은 상태, 양호한 상태, 보통 사용하는 상태, 캔버스에 스무스하게 캔버스
기본, 어, 뭐 캔버스, 쿠클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됐죠. 이게 좀 그 울퉁불퉁한 페이퍼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형상, 보통 좋은 상태의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붓자국을 낸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를 터치해 볼까요? 좀 색단 하나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셜 필로우드 이건 조금 이렇게 베개 무늬처럼 이런 게 좀 있죠.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다시 들어가서 프리셋을 이렇게 캔버스 파일 보통 사용하는 캔버스 파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보통 화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알겠죠. 이렇게 캔버스, 거친 캔버스, 거친 종이 구겨진 이렇게 뭐 어떤 캔버스를 사용할 것이냐. 아래 보니까 고운 종이 입자가 있는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색다른 구겨진 했더니 요 바닥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바닥이 좀 구겨진 종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캔버스 했더니 보통의 캔버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인 사이즈는 이것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바닥이 올이 굵어졌어요. 낮춰주니까 올이 고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거친 정도는 가운데가 보통 제로 상태예요. 기본 상태고 올리면 거칠어지고 또 내려도 거칠어지고 가운데 이렇게 놓으면은 보통 고운 상태. 그 다음에 색은 바탕색을 무슨 색으로 해서 시작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도구마다 이 형상도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봅니다. 아래 보면은 이렇게 전체 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바탕에 부르개통을 깔고 시작을 하겠어. 이렇게 보면 부르개통을 터치. 이렇게 하면 중간에 가서 이렇게 부르개통이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조금 옅은 부루로 이렇게 해보겠어. 또 짙은 부루로 해보겠어. 예? 아주 짙은 바탕을 이렇게 부루로 깔고 해보겠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오케이를 해주면은 오케이. 어때요? 오케이니까 이런 캔버스나 종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건데 다시 새 그림 아래 금속성이라는데 이걸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속성을 이렇게 높이니까 이 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금속 바닥의 형상이 됩니다. 캔버스나 종이가 금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뭔가 가칠가칠하고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성이 있으면 거칠고 어둡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낮춰주면 되고 또 불투명도가 있는데요.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어떤 형상이 되냐면은 투명한 종이나 캔버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립트 녹화라는 것은 지금 X표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과정이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녹화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서 V자는 체크는 오케이 녹화가 된다 그 뜻이고 X는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녹화가 되면 어떻겠어요? 모든 게 녹화되면 또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X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녹화를 했더라도 여기서 바로 이 모바일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윈도우로 가지고 가서 말하자면 PC나 노트북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려야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대신 나중에 녹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로 녹화할 수 있는 앱도 있고 여기 이 자체에서도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모바일 그림이 뭐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다, 재밌다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 들어온 것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참 쉽지 않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러죠?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냐 해서 포기할 수가 있는데 야,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갖지 않고 제일 아래 보면 리셋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터치 세팅해주면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세팅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좀 특이한 것만 좀 조절해 갈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크기 정도만 여기 아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에 들어가서 그리고요 DPI는 나중에 종이로 출력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그 사진이랄지 이런 출력할 때 300 DPI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고품질 차용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렇게 600으로 낮춰놔야 되겠죠. 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랜드스케이프 정도 이렇게 한달지 뭐 더 줄여도 되고 그래서 오케이 아이패드는 뭐 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최종 그래서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고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 두 손가락으로 해서 동시에 돼서 이렇게 줄여주면은 화면은 가장자리가 나오죠. 화면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니까 캔버스 종이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트레지 바이트라는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트레지 바이트라는 앱의 그 도구, 실제 그림을 그리는 도구랄지 그 확장 사용 이런 방법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좋아요 또는 구독 등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